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 마음, 전 세계 부모님들의 공통된 바람일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그 마음이 더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이자 부모교육 전문가인 이임숙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 우리 아이들 마음을 치유하고 멋진 잠재력을 발휘해서 정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앞서 네. 25년 동안 네.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또 부모 네. 교육을 하셨다고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3만 건 정도의 상담을 네.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아이들 마음이 아프거나 하면 상담을 받는 일이 그렇게 네. 낯설진 않지만 네. 25년 전으로 돌아가면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학교 밖에서 이제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워낙 이과 쪽이고 수학을 네.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성심껏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져요. 실력이 좋아지죠. 근데 이제 가난한 지역이라 실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졸업을 시켜요. 이제 부모님들이 네네. 이제 계속 보내기 부담스러우시니까 기꺼이 이제 졸업을 시켰는데 그 중에 절반 넘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몇 달 뒤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네.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찾은 이유는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가 책 읽기 프로그램까지 이제 같이 막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정말 좋아져서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또 돌아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걔네들의 공통적 속성이 바로 심리적인 아픔을 가진 아이. 네, 심리적 상처가 있거나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 심리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도 공부지만 네. 정서를 좀 다독여 주었더니 네. 성적도 오른 당연히 거였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앞서 3만 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사례들이 있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유난히 또 기억이 음.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딱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정말 아이가 정서가 치유가 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잠재력 발휘해서 멋지게 성장하는 아이들. 정말 걔네들 보면 눈부셔요. 짜릿함을 느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 아픈 아이는 아이들이 상담을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집안 생활도 건강하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님, 특히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생활 잘하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네. 되잖아요. 공부는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서를 무시하고 시키는 경우에는 또 다른 2차, 3차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일 마음 아팠던 사례는 되게 아이가 사춘기 아이인데 불안정하고 상처감도 많고 해서 왔는데 이제 정말 섬세하게 정성껏 상담을 했더니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면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식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부의 양부터 방식을 잘 설정해서 그때부터 한 걸음씩 나가면 점점 발전하는데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못 기다리시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조바심이. 급해지죠. 네, 예. 네. 그래서 정서는 좋아졌는데 부모님 상담에 부모님이 안 오셔서 물어보니까 네. 학원을 알아보러 가셨다고. 왜냐하면 상처감이 크고 정서 문제가 있으면 쉬잖아요. 네. 쉬다가 아이가 좋아지니까 학원을 알아보셨는데 학원 알아보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바로 상담을 끊으세요. 그만큼 네. 늦어진 만큼 또 조바심이 그렇죠. 컸기 때문인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네. 사례가 이제 저희는 상담에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아이의 뒷소식을 저희들이 막 개인적으로 묻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저희하고 이제 협업해서 일하시는 그 정신과 선생님 말씀이 6개월쯤 뒤에 네. 그 아이가 정신질환이 좀 심각해져서 다시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마음 아픈 사례로 남아 있어요. 네. 앞서 소장님께서 아이들의 발전이 눈부시다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시는 만큼 그 사랑과 애정이 느껴지는데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지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 또 아이들을 만나실 텐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송, 강연 또 저서까지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상담실에서 만난 부모님들 네. 또 강연과 방송에서 만난 부모님들이 관심사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어떤가요? 우선 상담실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정말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아이를 설득해서라도 이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좀 더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면은 일반 대중적인 강연이나 육아서를 보시는 분은 일상의 소소한 그 육아의 어려움은 우리가 늘 맞닥뜨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간단하게 해결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는 아이로, 예, 그래서 사회성도 되게 좋고 공부도 좀 잘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연결은 되어 있어요. 네. 정서 치유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사회성 좋고 자기 역량 잘 발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이나 책을 계속 쓰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네. 심각해지기 전에 아이 정서도 건강하게 잘 돌보면서 자기 할 일도 잘해가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소는 다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네요. 아이들의 맞아요. 행복 네.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또 어떤 주제로 정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 BTM 방송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근데 정말 제가 되게 긴 시간 동안 아이들 만나오면서요. 육아의 시작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것부터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손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일도 하면서 네. 손녀가 태어나니까 이제 주변 관계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아는데 어디에 제일 초점을 두고 육아를 이제 뭐 지원을 해주실 거냐고 물어서 제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싶은 건 안 중요해요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우리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부터 아는 것. 이걸 이제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네. 이제 기질과 성격이 있는데 사실은 기질을 바탕으로 성격을 발달을 하는데 기질은 안 변해요. 이 기질을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의 기질 이 단어는 최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소장님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은 특히 주 양육자인 엄마는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 왜 말을 안 듣지? 왜 내 말이 안 통하지? 이런 느낌 종종 받지 않으신가요? 그렇잖아요. 빨리 밥 먹자 했는데 밥을 안 먹어요. 이런 때부터 숙제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숙제해야지. 너 지금 4시부터 숙제를 하기로 했잖아. 근데 또 숙제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하고 도대체 우리 아이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아이 키우는 이 육아가 계속 걱정과 불안으로만 점철된다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커간다는 건 저도 2아이를 키웠고 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감사하고 감탄스러운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모가 하는 말의 힘, 혹은 우리 아이랑 뭔가 잘 소통하고
우리 아이가 행동이 변화되는 이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인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 심리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아이 기질을 이해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떤 욕구가 강한 아이인가. 이 두 가지만 좀 이해를 하셔도 육아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나요? 네, 기질에 관한 이론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론들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는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구나라고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질이 바로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 이 세 가지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아이의 기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유아기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순한 아이라면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선은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딱 행동을 멈춰요. 이거 해야지 하면은 또 쉽게 아이가 그 행동을 따라 하지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옆집 아기가 순한 아기면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되게 말을 안 듣고 뭔가 까다롭고 예민함이 있으면은 그 순한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런 아기는 정말 열이라도 키우겠어요. 이런 말씀 한번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렇게 순하게 말 잘 듣는 아이가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도 좀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얘는 문제가 많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기질은요,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기질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사실은 이 기질의 속성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질 얘기를 할 때 성격하고 조금 헷갈려 하세요. 자,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 참 안 변해.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게 바로 기질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걔는 초등학교 때는 발표도 못하고 엄청 수줍어하고 뭐 표현도 못하던 아이가 세상에 막 강의도 하고 어디 막 리더십도 되게 좋고 되게 멋지게 잘 살고 있대.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세상에 이 아이가 되게 뭔가 순하고 자기 표현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의 성격은 되게 자기 표현 잘하고 사회성 좋은 리더십 좋은 그런 성격으로 발달해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제가 순한 아이하고 까다로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까다로운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은 순한 아이 보면서 딱 바라는 바람이 쟤처럼 달라졌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성격이 더 나빠져서 까칠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것도 늘 불평 불만이 많은 그런 성격이 까칠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기질과 성격을 얘기를 할 때 기질은 갖고 태어나는 거고 아이가 갖고 태어난 기질을 잘 발달시켜 주면은 아주 성숙한 성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기가요. 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40% 정도가 된대요. 네. 그리고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약 10%, 그리고 반응이 느린 아기라는 게 있어요. 반응이 느리다라는 게 우리가 행동이 굼뜨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평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낯선 상황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느린 아기라고 하는데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약 15%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40 더하기 10 더하기 15는 얼마죠? 65%예요. 그럼 나머지 35%는 네. 나머지 35%를 차근차근 살펴보았더니
혼합형 기질을 가진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순한 것 같은데 왠지 예민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얘는 순하긴 순한데 되게 감성적으로 예민하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예민한데 이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민하다라는 건 불편감이 많은 거거든요. 이것저것 불평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아이들. 네. 그리고 또 순하지만 반응이 느린 아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합된 아기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아기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이건 아기 때부터 우리가 쉽게 관찰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기질을 말을 하는 거고요. 요 기질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순한 것 같으세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반응이 느린 것 같으세요? 아니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성인인 우리도 자신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질이셨나요? 네, 아마도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되게 동의를 잘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나 요청을 쉽게 잘 수용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순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한데도 자기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순해서 거절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래서 속으로 병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쵸. 분명히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질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기질의 단점 쪽으로 너무 강화가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성인이 되었어도 뭔가 심리적인 불편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점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하세요. 제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질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유아기 때 한 4살, 5살 넘어가면서 기질 검사 같은 걸 한번 받으시면은 또 다른 우리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요 쉽게 관찰에 의해서만도 알아볼 수 있는 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순한 아이예요. 자, 태어나면요, 잘 먹고 잘 자요. 그리고 요 아기들 키울 때 엄마 아빠가 무척 행복해요. 왜? 너무너무 예쁜 미소를 잘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밝게 잘 웃는다, 잘 논다 이런 느낌을 주는 아이라 이 아기가 어릴 때 순한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행복감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한 만큼 새로운 사람에게도 잘 적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번 안아줄게 하고 손을 내밀 때 쉽게 건네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주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막 서로 안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순한 아이는 쉽게 안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무척 기쁘게 하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어디 외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네, 엄마 품에 꼭 안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지만 네, 그 긍정적인 기분을 잘 발휘를 하고 있어서요. 별로 육아에 큰 어려움은 없겠죠. 그리고 또 좌절감을 우리가 늘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놀고 싶었던 게 예를 들면 블럭을 만들고 있다가 블럭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물론 그 순간의 좌절이잖아요. 블럭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죠. 나빠서 찡찡거리고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울음 끝이 길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울음 끝이 길지 않고 조금 한두 마디 달래주고 도닥도닥 해주면 금세 기분이 전환이 되어서 이 좌절의 경험도 큰 거부감 없이 잘 수용하는 특성을 보이는 게 순한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순한 아이를요, 사실은 잘 키우는 육아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한 아이가 이렇게 밝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속 잘 자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의 심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는 어떤 상처감이 남을 수도 있고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들이 안 보이게 무의식 속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순한 이 특성만을 칭찬받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새로운 학용품, 지우개 이런 거 예쁜 거 우리가 많이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한 옆에 아이가 얘가 가진 게 되게 탐이 나고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야, 너 이거 나 오늘 한번 쓰고 줄게 하고 가져가요. 그럼 이 순한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되시죠? 솔직히 내 새 학용품을 선뜻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나 이거 한 번만 쓸게 하고 가져갔을 때 싫은 감정이 있는데 이 싫은 감정을 나 오늘 싫은데 이거 오늘은 안 빌려주고 싶은데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순한 것만 계속 칭찬을 받다 보면은요, 거절하는 거, 그리고 나의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싫은데도, 알았어. 이렇게 그 정도 표현밖에 안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딱 한 번만 있을까요? 날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만만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센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센 아이들, 자기 요구 되게 잘하고 친구 배려 별로 안 하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 순한 아이가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휘둘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이용당하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한 아이는 유아기 때부터 특히 순한 아이를 키울 때 꼭 기억해야 되실 육아 원칙이 뭐냐면요.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네네 좋아요 좋아요 한다고 해서 이 아이는 다 괜찮구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합니다. 너 이거 동생한테 좀 양보해 줄래?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네 그랬어요. 네. 제가 표정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답은 네라고 했습니다. 표정은 어땠어요? 싫은 표정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요, 특히 순한 아이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네라는 거에 듣고, 그래, 동생, 우리 애는 정말 동생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동생도 보살피고 너무 좋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러다 보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발달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정서 발달에서 감정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이 잘 발달하려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좀 싫은 감정이구나, 좀 억울한 감정이구나 이렇게 쉽게 인식할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부모님이 계속 이름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너 지금 동생이 너가 아끼는 장난감을 달라고 하니까 좀 싫었구나. 싫으면 싫다고 말해줘. 싫어. 이거 아끼는 거야. 안 주고 싶어. 너 다른 걸로 놀아.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보이는 이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네는 언어적인 표현이었다면 이 표정과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드러내는 건 비언어적인 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정과 아이의 감정에 초점 맞춰서 잠깐만 너 네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너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너가 싫을 땐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 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느끼는 내면의 감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착한 아이가 자칫하면 자꾸 순종하게 돼요. 네. 싫어도 네 하고요. 힘들어도 네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아이 모습이 너무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강화시켜요. 넌 너무 착하다. 너무 훌륭하다. 그래, 양보도 너무 잘하는구나. 싫어도 잘 참는구나. 이런 것만 계속 해보세요. 이제는 정말 싫어서 내가 터질 너무너무 싫은 감정이 쌓여서 내가 터질 때까지 아이는 싫다는 말을 못하는 아이로 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순한 아이 키우는 분들이 나중에 언제쯤 상담실에 오시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사춘기쯤. 네. 사춘기쯤 되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도 좀 까칠해지잖아요. 사춘기 증상으로. 그럴 때 친구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하거나 혹은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거나 은근한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봐요. 자,
지금 제가 순환 기질의 아이를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다 보면은 감정 발달이 잘 안 되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게 연습이 잘 되지 않으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휘둘림을 당한다. 혹은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네, 좀 센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꾸 네, 착하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거나 아이가 순종적인 모습을 강화를 계속시키면 예, 이런 방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실 거는요. 아무리 순하다고 해서 나 이게 더 좋은데 나 오늘 이건 싫은데 이 정도 표현은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럴 때, 네, 그럴 때 아이가 나 이건 싫은데 아, 너 이거 싫구나라고 좀 존중 좀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나 이게 좋은데 하면 아, 너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일단은 존중하는 표현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요. 아,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안전감이에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 표현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지금 뭐 블럭놀이를 한다거나 뭘 하던 게 지금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잖아요. 너 지금 4시에 숙제하기로 했잖아. 지금 시작해야. 지금 많은 경우에 순한 아이들은요. 그냥 따라 하지만 가끔은 엄마 나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조금 더 민감성을 발휘하셔서 아, 너 지금 이거 조금 더 하고 싶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네가 잘 가늠해서 얘기해 볼래?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아. 엄마 나 10분만 15분만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 너가 15분 뒤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엄마가 15분 되면 시간만 좀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표현했을 때 존중받고 또 그거를 잘 실행해가는 이런 성공 경험을 좀 하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네 번째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순한 아이들은 거절을 정말 못합니다. 자, 성인이 된 나 자신도 거절을 잘 하시는지 왠지 거절하는 게 나쁘게까지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순한 분들 거절 잘 못하세요. 그래서 되게 버거운 일을 꾸역꾸역 떠맡아서 그거 해내느라고 혹은 또 떠맡긴 일도 하지만요. 이 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또 뭐 하세요? 나서서 자기가 굳이 안 맡아도 되는 일을 나서서 맡아서 갈등을 진정시키려는 이런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순한 사람은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거절하는 이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져서 가능하면 수용하게끔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누적시켜 주시는 게 바로 이 순한 기질에 필요한 육아 원칙이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이는 감정에 특별한 관심 보여주시고요. 예, 순하니까 자꾸 순종해요. 자, 순종을 강화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이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을 기꺼이 존중해 주시고 별로 거절 의사를 표현을 안 할 확률이 높지만 어쩌다가 거절을 하면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예, 우리 아이를 정말 성숙한 순한 기질로 잘 키울 수 있다. 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한 기질에 필요한 대화법이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아이는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엄마 눈치 보랴, 아빠가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뭐 언니, 오빠, 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표현조차도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먼저 보시고 애가 이렇게 아예 시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거나 그럴 때 아, 너 이거 하고 싶어? 혹은 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야? 하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네, 알았어요, 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도 표정을 보니까 뭔가 불편하다면 잠깐만, 지금 너 표정 보니까 뭔가 불편하구나. 이 말을. 자, 우리가 대화법을 배울 때 어려운 게 들었는데 막상 아이 앞에 서면은 내가 평상시 하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지금 4가지 대화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외워서 쓰세요. 근데 정말이에요. 공식처럼 적용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표현을 망설일 때는 아, 너 이거 하고 싶어? 혹은 이렇게 하고 싶어? 뭔가 표정이 살짝 찌푸려져 있으면 너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가 불편하구나. 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싫은데 이렇게 하면은요. 와,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상담실에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왜? 자기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상담실에 많이 와요. 내가 정말로 솔직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와서 우리 이게 상담사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표정을 보고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말하는 내용과 특히 표정이 다른 경우들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상담에서 다루다 보면은 아이가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까다로운 아이예요. 예민하다 까다로운 아이인데요. 이 까다로운 아이의 특성은요. 일단 감정 기복이 심해요. 왜? 불편감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했는데 뭔가 좀 불편해지면 감정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불편감이 많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싫으면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아이의 부모님은 애랑 실랑이하고 힘겨루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육아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문제 행동이나 고집을 부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딱 떠오르세요? 연상어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억지로라도 꺾어서라도 꼭 시켜야 된다. 뭐 따끔하게 혼내서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이런 흔히 우리가 이제 들었던 육아 신념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싫으면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걸 꺾어서라도 억지로 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아이가 사춘기가 오기 전 보통 10살, 11살 정도 되면은 사춘기가 슬슬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힘으로 아이를 육아를 하면요. 그럭저럭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어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때 꺾이면서 받았던 상처감과 분노감들이 그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특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잘 키우는 이 육아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까다로운 기질에 필요한 육아 원칙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공감 좀 해주세요. 엄마 나 싫어 싫다고 이렇게 했지만 잠깐만 너 진짜 싫구나. 아이고 그렇게 많이 싫은 감정이 들었구나. 그래 엄마가 네 마음 이해해 줄게. 네, 자 이때 부모님들이 이걸 방법을 알고도 잘 못 쓰시는 이유는 그래 네가 이렇게 많이 불편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다독여주면 마치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진정시키는 것과 이거를 수용할지 말아야 될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시니까 감정은 공감보다 꺾으려고 하시고 억지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는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까다로운 기질의 부모님은요. 심리학 책에 제가 옛날에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심리학 책에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운이 좀 나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공부할 때 저 혼자 빵 터졌던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심리학 책에서 운을 거론을 하시지? 근데 그 뒷문장이 더 중요했어요. 할 수 없다. 기질은 안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2~3배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의 부모님은 유아기 때 조금 더 힘드신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질이 얼마나 큰 강점이 있는 줄 아세요? 네, 엄청나게 섬세하고 남들이 놓치는 거를 다 파악해낼 수 있는 이 뛰어난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질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는 일반적인 지식은 다들 가졌잖아요. 근데 좀 더 뛰어나신 전문가는 남들이 놓치는 걸 탁 알아차려서 그걸 섬세하게 뭔가 변화시키거나 조종해가는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질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불편한 감정 충분히 공감해주고 부모 방식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너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특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낯선 사람 만날 때 긴장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오늘 어디를 갈 거야. 거기 가면은 어떤 게 있을 텐데 네가 불편한 건 미리 말해줘. 이런 식으로 미리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위한 대화법은요. 자, 아이 표정에서 우선 항상 표현하거든요. 이 친구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싫은데 좋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면 잠깐 멈춰봐. 너 뭔가 불편하구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줘. 근데 이유도 설명해줘. 뭐가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말해줘. 근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줘.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건 어떤 방식이야?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편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또 뭐가 불편한지 얘기해줘.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요거 그대로 쓰거든요. 그럼요, 아이가 이유를 막 설명해줘요. 세상에 너가 그런 이유였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듣고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기질이 반응이 느린 기질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수줍음도 많고 겁이 많아요. 위험을 되게 많이 감지를 해서 언뜻 보면은 되게 불안이 높은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수줍음이 많은 데다가 겁이 많으면요, 뭔가를 이렇게 반응할 때 강도가 약해요. 그리고 또 멍해 보여요. 쟤 무슨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 느끼게 된 뭔가 위험한 느낌, 불편한 느낌들을 혼자 소화하느라고 사실은 멍한 표정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아이 기질은 쉽게 위축도 되고 불안감 느끼고 그래서 적응에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자기가 불편감, 이 뭔가 겁나는 게 많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표현을 빨리 들이대지를 않아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재촉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친구들과 키즈 카페를 여러 명이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애들은 와 하고 달려가서 신나게 노는데 반응이 느린 아이는 엄마 옆에 탁 붙어서 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속 터지시잖아요. 애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키즈 카페 좋아했거든요. 왔는데 왜 안 놀지? 그러니까 가서 놀아.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하고 막 들이대고 밀어대시는데 그럴수록 불안이 높아집니다. 왜? 어쨌든 이 아이는 친구들과 뭔가 새로운 키즈 카페에 왔으면 낯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낯선 상황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반응이 느린 아이를 위한 육아법은요, 느린다는 거. 이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느리잖아요. 비난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시간 많아. 너 마음 진정될 때까지 충분히 있어. 괜찮아. 너 마음 진정되고 나중에 놀면 돼. 하고서는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평상시에는 뭔가 우리가 변화를 많이 주잖아요. 게다가 이제 지금 3월 새학기 되면은 막 새로운 환경을 막 바꾸잖아요. 이런 것도 아이랑 미리 의논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이 친구도 당연히 이 자신의 느린 방식을 충분히 지지해 주세요. 느린 거는요, 오히려 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하지 않는가를 되게 알아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주변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아주 귀한 장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안심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활기차게 잘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느린 기질을 비난하지 마시고 와, 이 친구는 되게 조심성이 많아, 섬세하게 준비를 되게 잘해, 관찰을 되게 잘해. 그래서 미리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느리지 않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느린 기질을 위한 육아법은요. 아이한테 종종 말해주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안심해. 그리고 천천히 살펴봐. 에이, 빨리 안 해도 괜찮아. 너만의 방식이 훨씬 중요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준비되면 말해줄래? 네. 그리고 계속 칭찬해 주세요. 이 아이 기질 강점을. 넌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시면요. 이 친구는 정말 한 해 한 해 커갈수록 되게 섬세하고 면밀하고 남들이 놓치는 걸 되게 잘 챙기는 그런 멋진 강점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상담실에는요, 혼합형 기질이 좀 많이 와요. 근데 기질 특성은요,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떨 땐 예민함이 발휘가 되고 어떨 때는 반응이 느린 기질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합형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 보이는 기질적 특성을 되게 안심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다독다독 해가면서 그때 보이는 아이의 불안감이나 힘든 마음을 진정시켜주면 우리 아이는
예, 훨씬 더 자신의 기질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왜 순한 아이가 부럽고 까다로운 아이는 나 너무 힘들어. 느린 아이는 속이 터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어떤 기질이든 모두가 다 강점입니다. 정말이에요. 모두가 다 훌륭한 점이에요. 네, 그래서 기질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기질을 바탕으로 성숙한 성격을 가진 아이, 좋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실제로 성격은요, 기질보다는요, 양육 태도와 방식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기질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모든 기질은 강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까칠한 게 어떻게 강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자, 지금 까칠하다라는 건 성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 많고 뭔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모임 중에 까칠하신 분 한 명 있으면은 그 친구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이 성숙하지 못한 채 상처감이 많으니까 이제 가시를 계속 세우고 있는 경우, 그런 성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 그렇게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기질은 강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기질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 기질은요,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따라 정말 성숙한 성격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자, 기질 때문에 까칠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질 때문에 속 터지는 아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질이 미성숙해지면은 까칠하거나 속이 터지거나 또 자기 주장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위험이 있지만, 네, 순하지만 당당하게 자기 표현 잘하고, 네, 예민하지만 되게 섬세하게 뭔가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더 남들이 놓치는 걸 더 전문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만큼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많은 걸 관찰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안전한 길을 잘 찾아가는, 그렇게 밝고 편안하고 성격 좋은 아이로 우리가 잘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 기질. 근데 제가요, 사실은 이 기질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요,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제가 예전에 어디서 2시간 동안 기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2시간 뒤에는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이후에 쉬는 시간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 기질을 어떻게 고치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강하구나. 다시 정리할게요. 어머니, 지금 이 아이가 보이는 특성은 다 훌륭한 강점인데요. 이걸 성숙하게 하려면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잘 존중하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기질의 강점을 보여주면, 기질의 특성을 보여주면 지지하고 칭찬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잘 읽어주며 내 마음을 잘 표현해도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다 보면은 이 아이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걸 되게 친사회적인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성격 좋은 모습으로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네, 오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요. 물론 이 기질 이론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어릴 적부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질이 바로 순한, 예민한, 느린 기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가 방향을 잘 잡아서 잘 키워간다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더 잘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오늘 이따가 만나실 거잖아요. 네, 예쁜 눈으로 우리 아이 어떤 강점이 있지? 네, 이런 시선으로 봐주신다면 정말 멋지게 자신의 기질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 잘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질에 따라 차이를 두는 육아법. 육아 전쟁 속에서 행복하지만 또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부모님들께 소중한 나침반이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